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의 시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시야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시야의 지각과 그리고 이 지각의 혼돈으로 인해서 시각의 무시 증상,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 푸시어 신드롬이라고 해서 괜찮은 다리로 자꾸 미는 이러한 증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뇌졸중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한번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뇌졸중 환자의 시야와 시각무시의 치료 원칙입니다. 뇌는 이러한 이 뇌는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뇌는 여기에서 보듯이 이 우뇌는 전체적인, 여기에서 보면 조그만한 알파벳으로는 D로 되어 있지만 크게는 L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뇌는 전체적인 특징 이렇게 L로 보이고 좌뇌는 요 조그마한 D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좌뇌와 우뇌의 차이가 있는데 좌뇌는 국소적인 것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국소적인 그러한 형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뇌는 전체적인 그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뇌 쪽이 조금 더 공간 지각력에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좌뇌는 국소적인 거, 우뇌는 전체적인 거. 따라서 섬세한 단일 형태를 보려면 좌뇌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우뇌 쪽에서는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발달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듯이 우리 이마엽에는 눈을 움직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움직이게 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이 브로드만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마엽에는 눈을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눈을 움직이게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은 브로드만 영역으로 8번 영역이 됩니다. 브로드만 8번 영역이 되고 이 브로드만 8번 영역은 요 지배를 하게 되어서 눈을 그 형태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이러한 운동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프린트물에서도 보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프론탈 롭의 8번 영역이 프론탈 롭, 이마엽 8번 영역이 손상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영역은 각각의 눈에서 이쪽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각각의 눈에 여기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와 반대 가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요쪽에 있는 8번 영역이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영역이 생기겠죠. 따라서 여기가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눈이 이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뇌 쪽의 8번 영역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우뇌 쪽의 8번 영역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눈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가 좌측으로 오지 못하고 눈이 우측으로, 우뇌 손상이면 눈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뇌의 이마엽의 8번 영역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눈은
우측으로 편의되고 좌측으로 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뇌가 손상되었다 그러면 우뇌 브로드만 8번 영역 쪽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눈은 우측으로 편의되어져 있고 좌측으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만약에 좌뇌가 손상되었다, 좌뇌의 8번 영역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눈은 좌측으로 편의되어 있고 우측으로 오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이러한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시각은 좀 다른 것을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여질 수 있냐라고 보면 여기에가 시야가 되고 그리고 시야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시야에서 이쪽에 코 쪽으로 들어오는 건 눈의 바깥쪽 그리고 시야의 라테랄 쪽 시야에서 먼 쪽은 관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쪽에 시야가 있다 그러면 한쪽 시야의 코 쪽에 있는 것은 라테랄로 시야가 들어오고 가쪽으로 들어오고 반대쪽에 바깥쪽에 있는 시야는 안쪽으로 내측으로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요 코 쪽에 있는 건 라테랄 눈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에 있는 건 코 쪽에 눈으로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섬유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측으로 들어온 것은 반대쪽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들어온 건 자기 쪽 뇌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야가 코 쪽에서 들어온 건 눈의 바깥쪽으로 들어오고 눈의 바깥쪽으로 들어온 것은 자기 쪽 뇌로 들어가더라. 시야에서 바깥쪽 부위의 시야가 들어온 것은 눈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반대쪽 뇌로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도 보면 반대쪽으로 메디알 쪽으로 들어온 것은 반대쪽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바깥쪽에서 들어온 것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 뇌로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쪽 뇌, 우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뇌가 손상이 되었다. 우뇌의 미들 세레브로 아테리라든지 포스테리어 세레브로 아테리 쪽이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 들어가서 요렇게 가서 자기 쪽으로 오는 거 하나, 메디알 쪽은 반대로 넘어가는 거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와 요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각각의 눈의 반을 쪼개보면 한쪽은 메디알이고 요쪽 뇌니까 이쪽은 메디알이 되고 이쪽은 라테랄이 됩니다. 이 라테랄은 각각 요 메디알이 되고 요 메디알은 라테랄, 이쪽이 안 보이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다시 우뇌가 손상이 되면 강눈의 우측이 손상이 되는 동측 반맹증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시야에서 들어오는 정보에서 여기 우뇌가 손상이 되면 우뇌에서 시각이 이렇게 갈 때 메디알 쪽으로 시야가 가는 것은 반대쪽 눈으로 가고, 그리고 우뇌에서 라테랄 쪽으로 나오는 섬유는 자기 눈으로 갑니다. 우뇌의 오른쪽 눈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갈 때 각각의 눈에 어디로 가냐? 우측은 각각의 눈의 우측으로 가더라. 우측. 이쪽이 손상되더라. 눈의 손상이죠. 눈. 시야는 반대의 손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손상되었다 그러면 강눈의 우측이 손상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동측
반맹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쪽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야는 어디가 손상이 되었냐? 5번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강눈의 이쪽 부위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4번이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4번이 손상되면 이쪽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손상이 되니까 이쪽이 손상되고 그리고 여기가 라테랄 이쪽이 손상되는 4번은 이렇게 손상되는 것을 보입니다. 3번은 라테랄로 가는 것만 손상되니까 여기가 손상되니까 메디알 쪽만 손상이 되죠. 여기 메디알만 손상이 되고 2번의 손상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2번은 메디알 쪽, 각각이 반대로 가는 메디알 쪽이 손상되니까 강눈의 라테랄 쪽이 시야의 손상을 보입니다. 1번이 손상되면 이쪽 시야가 손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시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야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시각의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눈의 입력이 시각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 보면 우내의 브로드만 5번과 7번 영역에서 시각을 인지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번과 7번 영역에서 시각을 지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영역을 우리가 시각의 공간 지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손상되었을 때 우리가 시각적 무시 증상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의 무시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증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증상은 어떠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보면 tend to be drawn to the other side. And this can extend to things like the food on the plate in front of them, that are only food on this side, and then say they're finished. It may extend to 우내 parts of their 쪽의 own body, so 5번과 when 7번 trying to 영역이기 shave, 때문에 and then shave this side of the face, and 좌측에서 this side, 들어오는 정보를 makeup on. 지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So you can only see from across there. Yeah, from there 우측은 to there. 여기에서 보듯이 That's more 우측은 vision. 시각을 하는데 So what's going on in 여기서 the 이렇게 other 가는 half? 좌측은 Nothing. 시각을 하지 Because often 못하는 I've come up from 이러한 this side to give you 것을 something. Anybody can haven't I? creep up. Something, Anybody haven't can I? creep up my left. I And wouldn't he know they were doesn't there. see anything. I can't sense them. So if you just finger moves. First one. That one. Okay. First one. So if you just finger moves. First one. 자, 보았을 때 우내니까 Okay. 우리가 우측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다 지각하는데 네. 지금 좌측의 손가락을 이렇게 깜빡깜빡 했을 때는 지각하지 못합니다. 점점 오른쪽으로 와야지만 지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hat one. That one. That one. Great. That's fine. 자, 이러한 왜 오른쪽만 이렇게 보면 왜 오른쪽 그러니까 우내만 이러한 증상을 보이냐? 우내만 지각의 우성 뇌이냐? 공간적 지각의 우세 뇌이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은 뇌가 이렇게 있을 때 좌뇌는 우측의 공간만 지배를 하고 우뇌는 좌측과 우측의 두 가지 영역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뇌는 양쪽을 지배하고 좌뇌는 한쪽만, 그러니까 좌뇌에서 나온 건 우측만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좌뇌에서 우뇌를 지배하고 우뇌에서는 양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좌뇌가 손상을 되었다 하더라도 우뇌 쪽에서 양쪽을 지배하니까 살아있죠. 하지만 우뇌가 손상되면 왼쪽에서 들어오는 시각적 지각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각적 무시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완전히 왼쪽에 있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또한 이거에 대한 수직 개념 자체가 전체가 우측으로 늘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몸의 중심 자체의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푸시어 신드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미드라인이 이쪽인데 우리가 우측과 좌측, 그렇죠, 우측과 좌측을 비교해 보면 우측이 전부 다 확장된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 중력 중심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밀려 있다,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미는 이러한 푸시어 신드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시어 신드롬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마비측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마비측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왼쪽이 마비입니다. 왼쪽이 마비다. 이러한 푸시어 신드롬은 우뇌가 손상되었을 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뇌는 공간적 지각의 우세뇌이기 때문이죠. 좌뇌가 언어의 우세뇌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뇌는 지각의 우세뇌가 됩니다. 이것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반대로 바뀌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듯이 17.9도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중력 중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왜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려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버립니다. 우측에 17.5도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서 왜곡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왜곡된 미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 환자의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가 라이트가 되고 여기가 레프트가 되겠죠. 여기 대뇌에서도 보면 여기가 우뇌가 되죠. 우뇌가 손상이 되면 좌측 편마비 증상이 보입니다. 따라서 왜곡돼 있는 20도가량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왜곡시키니까 우뇌가 우측에서 건측이죠. 여기가 건측에서 20도 정도를 미는 이쪽 레프트 쪽으로 밀어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푸시어 신드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뇌가 손상이 되면 좌측 편마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좌측에 대한 공간의 인지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우측이 확장되어서 우측으로 17.5도, 약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있는 건축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좌측으로 미는 이러한 푸시어 신드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는 원레그 포지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측발을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꾸 밀어버리죠. 이러한 공간 지각의 왜곡으로 인해서. 따라서 우측발로 한 발로 설 수 있다면 이 미는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우측발 쪽에서 좌측으로 자꾸 미니까 우측발을 먼저 떼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우측발을 떼서 밀지 못하게 이러한 연습을 시키는 거죠. 프랙티스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측발 혼자 설 수 있는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우측발 혼자 설 수 있는 연습을 시키게 되면
우측발을 혼자 쓰면은 몸의 중심을 가지게 되겠죠. 우측발에서만 또 미는 것이 아니고 지나다 보면 이 우측 펠비스가 또 왼쪽으로 밀고 몸통이 또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측발을 떼고 앉아있는 시팅 자세에서 발을 지면에서 떼서 몸의 중앙을, 몸통의 미드라인을 바로 잡아주고, 두 번째는 우측발을 땅에 대었을 때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푸시어 신드롬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해서 뇌졸중 환자들은 이러한 안면 인식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로드만 37번 방추이랑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뒤대뇌 동맥의 손상에 의해서 안면 인식 장애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환자분을 맨날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로나 이런 걸로만 아는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인은 요 37번의 방추이랑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얼굴의 인식 영역입니다. 얼굴을 인식하지 못해서 페이스를 읽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의 문제에서 이제 동공 축소, 수축과 동공의 확대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공의 확대. 동공을 수축시키는 것은 부교감 신경인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가 시키는데,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손상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쪽이, 여기에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이쪽이 손상되기 때문에 동공이 수축되지 못하고, 여기에 보듯이 동공이 확대된, 이쪽 눈보다 동공이 확대가 되어 있는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웨버 신드롬이 되겠죠. 웨버 신드롬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웨버 신드롬은 동공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부교감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교감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는 교감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손상당했다. 이거는 동공의 확대입니다. 동공의 확대인데 이 동공이 확대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가 이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동공을 확대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동공이 확대가 되고, 동공이 확대되지 못하니까 동공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만 보입니다. 거기에 손상되는 게 우리가 스카입니다.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가 손상을 당하면 여기가 손상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호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고, 동공이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 동공이 이렇게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동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의 증상과 시각의 지각, 그리고 동공의 상태에 대한 시야와 관련되어 있는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왔을 때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